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사실상 봉쇄돼 있던 국제선 항공편을 정부가 5월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코로나 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해외여행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될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은상 기자, 코로나가 터진 뒤에 인천공항 사실상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한산합니다. 잠시 뒤인 8시 반에 하와이로 떠나는 항공편이 있긴 한데요. 승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해도 인천공항에서는 일주일에 4,700편이 뜨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물기까지 다 포함해도 420편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공항에 하루에 20만 명이 드나들었는데 오늘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토막이 난 거죠. 그나마 뜨는 비행기도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탑승률을 보면요. 동남아가 절반 정도고요. 미주는 40%대, 유럽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오늘 공항에서 제가 만난 출국자들도 대부분은 관광이 아니라 유학이나 친지 방문이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해외여행 자체를 그동안 혹시 다니셨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3년 만에 처음 가는 거. 그냥 여행으로 갔다가 유학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한산한 풍경이 이제 드디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5월과 6월에는 매달 주 100편씩 늘리고 7월부터는 매달 주 300편씩 늘립니다. 이렇게 11월이 되면 일주일에는 2,420편이 뜨고 내립니다. 코로나 이전의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하는 겁니다. 고은상 기자, 그러면은 언제쯤 자유롭게 해외여행 갈 수 있게 될까요? 네, 그건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잡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처럼 늘상 달고 살아야 하는 풍토병이 되면 국제선을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귀국 때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같은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올해 여름 이후부터는 조심스럽게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7만 명 규모로 3주째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말에 정점을 찍은 뒤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들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통상 주말을 거치며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수요일. 오늘 신규 확진자는 28만 6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3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지난달 17일 62만여 명, 정점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1,100여 명으로 지난달 31일 1,300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상도 점차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0.6%. 지난달 28일 67.5%를 기록했던 수도권은 오늘 58%로 내려왔고 75.9%까지 치솟았던 비수도권도 66.9%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에 충분한 대응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이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데 이어 오늘부터는 약국에 직접 들러 약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유행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수 의료체계도 점차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일상회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해외 언론에선 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19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교육팀 조국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할 때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엔데믹은 뭡니까? 엔데믹이라는 게 학문적 용어라서 개념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풍토병이요.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풍토병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독감처럼 언제 유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걸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예방주사 맞고 독감처럼요. 또 걸리면 잘 치료를 하면 관리가 좀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야 엔데믹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조건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일상 의료 체계에서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환자의 규모 또 시기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료제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치료제. 독감 생각하면 타미플루 바로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그런 그 치료제가 필요한데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고 또 사용에도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단 면역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도 엔데믹으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면역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유행 규모는 줄고 또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도 낮아진다는 건데요. 백신을 맞거나 또 코로나에 걸리거나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90%에 이르고 있죠. 누적 확진자 수도 1,400만 명, 국민의 30% 정도 됩니다. 무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거나 검사를 안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40% 정도는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단 면역까지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풍토병, 엔데믹으로 가면 좋은 건데 우리로서는요. 근데 조 기자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오늘 방역 당국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미지수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변이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모든 의료 대응 체계나 혹은 감염 관리 체계들을 바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그 코로나 위험성이 낮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금의 어떤 특수한 의료 체계보다는 일상적인 체계로 그 무게 중심을 좀 옮기겠다. 이런 네. 게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첫 엔데믹 국가 이런 목표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의 체계를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항공 여행업계에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에도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업계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로 692일, 김계월 씨는 2년 가까이 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시아나 항공의 제하청 업체인 KO 소속 기내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회사는 직원 250명을 무더기로 무급휴직시켰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은 그냥 해고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8명의 노동자들은 그때 당시에 서명하지 않았고 직원 월급의 3분의 1만 회사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회사는 그 3분의 1도 부담스럽다며 해고와 무급휴직을 강행했습니다. 원청인 아시아나 항공도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2조 4천억 원이나 받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에는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항소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2년 사이 무급휴직자 대부분은 생계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고 해고자 3명은 정년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여행객들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고된 이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 작년 12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15명을 무더기로 정리해고 대상에 올렸습니다. 30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노동자. 30년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년퇴직을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경영 악화됐다고 해서 자른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서. 2년을 간신히 버텨온 작은 여행사 사장. 결국 빚 7천만 원에 보증금까지 대부분 날리고 며칠 전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결국은 여기서 2년 동안 3천만 원을 까먹은 거죠. 원상복귀하는 비용을 안 쓰기 위해서.
동료 여행사 사장의 사무실 한 구석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짐 정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일상 회복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지금.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회복되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